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어제 저녁은 어떠셨고요? 혹시 바쁜 아침에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나 김밥으로 간단히 때우셨을까요? 점심에는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튀김 요리를 드셨을 수도 있고, 간식으로는 달콤한 과자나 시원한 음료수 한 잔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녁에는 간편한 라면 한 그릇이나 햄과 계란으로 든든하게 드셨을 수도 있겠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그저 배고픔을 달래는 평범한 식사일 뿐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당신이 오늘 먹은 그 음식들이 당신의 생명을 10년, 아니, 그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40세 이상 성인 12만 명을 30년간 추적 관찰한 이 대규모 연구에서 특정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2-5년 짧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위험한 음식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아주 흔하고 일상적인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편의점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 식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음식들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0대 이상 한국인 8만 명을 15년간 관찰한 결과 특정 식품군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5%, 당뇨병 발생률이 28%, 그리고 각종 암 발생률이 22%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음식들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시겠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에는 아마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음식을 선택하실 때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행복한 황금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5위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5위. 바삭한 그 맛의 숨은 독, 튀김류. 치킨 한 마리가 혈관 나이를 5살 늙게 만듭니다. 치킨, 돈가스, 생선가스, 튀김만두.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기름에 튀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바삭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죠. 60대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치킨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치킨을 시켜 먹었죠. 기름기 있는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야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많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튀김류를 자주 드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튀김의 진짜 위험은 재사용된 기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비용상의 이유로 기름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같은 기름을 여러 번, 때로는 며칠간 계속 사용하죠. 문제는 기름을 반복해서 가열하면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과산화지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벽을 공격합니다. 마치 혈관 안쪽을 칼로 긁는 것과 같은 손상을 입히죠.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콜레스테롤과 각종 물질들을 보내는데 이것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튀김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지켜주세요. 첫째, 일주일에 1-2회 이하로 제한해 주세요. 특히 외식으로 드시는 튀김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집에서 만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세요. 한 번 쓴 기름은 아깝더라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튀김을 드신 후에는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 주세요. 비타민 C와 E가 과산화 지질의 해독을 도와줍니다. 4위, 달콤한 죽음의 유혹, 탄산음료와 단음료. 콜라 한 병이 당신의 췌장을 10년 늙게 만듭니다. 무더운 여름날 갈증이 날 때, 스트레스 받는 오후에, 식사 후 개운함을 위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원한 음료수를 찾게 됩니다. 콜라, 사이다, 캔커피, 스포츠 음료. 편의점과 마트 어디를 가도 가득한 이런 음료들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료수 한 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콜라 500ml 한 병에는 각설탕 13-15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각설탕 하나가 약 4g의 설탕입니다. 콜라 한 병에는 52에서 60g의 설탕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분 섭취량인 25g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72세 박모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갈증이 자주 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특히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하루에 2-3병씩 드셨다고 합니다. 물은 맛이 없고 이온 음료가 몸에 좋다고 하던데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공복혈당이 180을 넘었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단 음료를 많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당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죠.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50대 이후부터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즉,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혈당을 조절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젊을 때보다 당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물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아요.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단맛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물이 너무 심심하시다면 보리차, 녹차, 허브차 등의 무가당 차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단 음료를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한 한 양을 줄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3위. 아침 식탁의 숨은 킬러, 가공육류. 매일 먹는 햄 2조각이 대장암 위험을 18% 높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런천 미트. 이런 가공육들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입니다. 특히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죠. 도시락 반찬으로도 인기가 높고 라면에 넣어 먹으면 더욱 맛있어집니다. 하지만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담배, 성명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그렇게 쉽게 먹어왔던 음식들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공육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입니다. 이 물질은 고기의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고 세균의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햄을 보면 분홍빛이 도는 예쁜 색깔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염분 과다 섭취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가공육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소시지, 백지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정도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던 염분이 나이가 들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68세 이모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되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이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매일 아침 드시는 햄과 소시지가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씨가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나서는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육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세요. 첫째, 빈도를 줄이세요. 매일 드시던 것을 일주일에 1-2번으로 줄여보세요. 둘째, 양을 줄이세요.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셋째,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성분표를 확인해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면 더 좋습니다. 넷째, 가능하면 신선한 고기로 대체하세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를 삶아서 드시면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훨씬 건강합니다. 2위, 간편함 뒤에 무서운 진실, 인스턴트 라면. 라면 한 그릇이 혈관을 하루 만에 딱딱하게 만듭니다. 라면 없는 한국인이 있을까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밤늦게 출출할 때, 간단한 한 끼가 필요할 때, 술 마신 다음날 해장할 때, 라면만큼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라면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라면의 해로운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을 아시나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라면 하나에는 평균 1800에서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과 거의 같은 양입니다. 즉, 라면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거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나트륨의 80% 이상이 국물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 국물을 다 드시는데 이는 나트륨 폭탄을 그대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의 탄력성도 감소하죠.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라면은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겨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킵니다. 61세 최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혼자 사시면서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 거의 매일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셨다고 해요. 간편하고 맛있어서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압이 160에서 100을 넘었고 혈관 탄력도도 또래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라면 섭취를 줄이고 나서는 혈압이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라면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건강한 라면 섭취가 가능해요. 첫째, 빈도를 줄이세요. 매일 드시던 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해 보세요. 둘째, 국물을 남기세요. 면만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과감히 버리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을 70~80%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계란과 채소를 추가하세요.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배추, 파, 당근 등의 채소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세요. 넷째, 가능하면 면만 삶아서 다른 육수에 넣어 드세요.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면 훨씬 건강합니다. 다섯째,
라면을 드신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세요. 1위. 가장 위험한 숨은 독, 트랜스 지방. 빵 한 조각이 심근경색 위험을 23% 높입니다. 드디어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빵과 과자류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아침 식사로 드시는 식빵, 간식으로 즐기시는 쿠키나 도넛,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류.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란 무엇일까요?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고체로 만든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이죠. 이런 인공 지방을 사용하면 음식의 보존 기간이 길어지고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서 제과업계에서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의 위험성이 밝혀지면서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늘린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4년간 8만 명의 여성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23% 높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31% 증가했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트랜스 지방의 영향은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오랫동안 섭취하면 할수록 혈관 손상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혈관의 자가 치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혈관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70세 정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금주금연도 하셨거든요. 다만 빵을 너무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크림빵이나 식빵을 드셨어요. 빵은 밀가루니까 밥보다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느끼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트랜스 지방. 많은 분들이 나는 마가린 안 먹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식빵 한 조각에는 약 0.3에서 0.5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간식으로 드시는 쿠키 몇 개에는 1g, 도넛 하나에는 2~3g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1g의 트랜스 지방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이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평균 트랜스 지방 섭취량은 하루 1.5에서 2.5g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총 칼로리의 1% 미만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방법. 첫째,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마가린, 쇼트닝, 부분 경화유가 적혀있는 제품은 피해주세요. 둘째, 집에서 만든 빵이나 천연 버터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간식으로 드세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외식할 때도 주의하세요. 특히 패스트푸드나 제과점의 빵류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기적 같은 결과.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아, 이거 다 내가 먹는 거네? 라고 생각하며 당황스러우셨나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저 역시 이런 사실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음식들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달라질까? 놀랍게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져요. 적혈구는 120일마다, 피부세포는 28일마다, 위점막은 5일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즉, 지금부터 좋은 음식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도 좋은 재료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금연을 하면 1년 내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감소하고 식단을 개선하면 3-6개월 내에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콜라나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세요. 처음에는 밍밍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혀가 바뀌어서 물의 단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셔보세요.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아몬드 한 줌.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튀긴 음식 대신 찜이나 구이로 조리해보세요. 치킨 대신 닭가슴살 구이, 돈가스 대신 돼지고기 수육처럼요. 햄이나 소시지 대신 신선한 고기를 사용해보세요. 라면 대신 집에서 만든 국수나 죽을 드셔보세요. 혼자서는 식습관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해보세요. 특히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만들어진 식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부부가 함께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보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나눠 먹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글이 거의 끝나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두려우셨나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으면 뭘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이제는 성분표를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마가린, 쇼트닝, 아질산 나트륨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가능한 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음료를 선택할 때 자동으로 콜라나 단 음료에 손이 가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물이나 무가당차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처음에는 심심할 수 있지만 정말 2주만 지나면 단맛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지실 겁니다. 요리할 때 튀기는 대신 찌거나 구워보세요.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사용해보세요. 라면 대신 집에서 만든 국수나 죽을 끓여보세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 정성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는 꼭 알려드리세요. 연세가 많을수록 이런 음식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만들어진 습관이 그들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콜라 대신 물 한 잔, 과자 대신 사과 한 개, 라면 대신 집에서 끓인 미역국. 이런 작은 변화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건강을 되찾은 김 씨처럼 70세에 당뇨를 극복한 박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건강한 노후, 행복한 황금기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의 건강한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